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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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떤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하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넌 착한 사람이고 걔 나쁜 사람이고 재미없는 너의 세상은 So many shades of grey.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Oh, good easily fades away.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 Because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 You'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처 몰랐던 악마가 아니야. 내 숨쉬고 있어. I'm killing someone. Maybe you're killing someone. Maybe I'm killing you. Maybe you're killing me. Mayb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Am I good? Am I bad? Ay. Are you good? Are you bad? Ay.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gay. Are we good? Are we bad? Ay. What is good? What is bad? Ay. 네가 제일 미워하는 누군가는 사랑받는 누군가의 자식. Say. So many shades of grey.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Oh, good easily fades away.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 Because 1, 2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 You'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처 몰랐던 악마가 아니야. 내 숨쉬고 있어. All villains.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들이 우린 걸 몰라. We're all villains.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처 몰랐던 악마 같은 우리를 좀 봐. I'm killing someone. Maybe you're killing someone. Maybe I'm killing you. Maybe you're killing me. Mayb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네, 3일 연속 노재필 기자가 한 가운데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지영 기자의 사정으로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아마 이번 주 네. 내내 좀 뭐 못 볼 그러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박수빈님이 그 MBC 뉴스 버퍼링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데스크 나갈 때 좀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그 유튜브 쪽에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워낙 또 저희 그 MBC 뉴스 라이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좀 오늘도 약간 좀 뭐랄까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지금 보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약간 뭐 버퍼링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 네.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 글로벌 기업의 특징이 좀 항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항의해도 페이스북도 답장도 그렇고. 없고.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가 벌써 이제 반이나 지나갔는데 그 어떤 분이 뭘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마중물림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 보내신 분의 성함을? 아니 제가 일부러 안 열어봤어요. 아, 왜 안 열어봤냐면 성지영 팀장, 성지영 기자 없는데 제가 또 그걸 뜯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럴 수 또 있죠. 완전체가 같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는 오시면 네. 같이 한번 뭐 열어보는 걸로. 네. 네. 아마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좀 상황이 안 좋은지 김민호 아나운서 얼굴이 지금 약간 버퍼링이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예. 찌그러져서 나온다고. 네네. 아직도 약간 회복이 안 됐군요. 네이버 TV로 가시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오늘은 시청자를 수를 신경을 안 써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탈하셔도- 빌버 TV님은 뭐 제가 또 잘생겨져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좀 답답합니다 이게. 오늘 신청곡.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겨울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겨울쯤에 그랬던 것 같고. 네. 신청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값조 체리님의 신청곡이었죠. 스텔라장의 빌런. 이게 성지영 기자 애창곡이기도 한데 공교롭게 그래요? 오늘 신청곡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라도 그렇죠.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빨리 저 프리초대석으로 넘어가서 네, 남지영 기자를 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프리초대석 출발합니다. 네, 오늘 프리초대석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남재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재현입니다. 몇 번째 나오는 거죠? 제 기억으로 이게 두 번째 아닌가? 두 번째. 예,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프리디스크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는 뭔가 심층 취재를 하신 분들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번에 좋은 아이템을 했더라고요. 네, DHC 네. 팀에서 뭡니까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심층 보도 예, 일주일 내내 했죠. 저희가 한 3일 정도 3일 보도를 정도 했습니다. 한 정도 예. 했고 아이템도 굉장히 길었는데 별로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집중 소구력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지역 주택 조합이란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그렇죠.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주변에서 이제 보셨을 법한 걸로 보면 반값 아파트다. 주변 시세보다 한 3-40% 싸다. 이런 싸다. 이런 광고 네네네. 문구나 아마 프랜카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 실수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 돈을 모아가지고 분담금이나 가입비를 모아서 땅을 사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뭐 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번. 예. 네. 이게 지금 보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다는 공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일간지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광고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 이제 상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노출이 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1,500만 원대. 본인만 보면 어떻게 화면에 좀 아니 붙여줘 보여드리고 보이냐. 싶은데 살짝 보여드려요. 어차피 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전면에 광고 나 있는 게 다 전면 지역 광고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 주택 조합 네. 광고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조합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광고가 아니죠. 많이 광고가 지금 있다는 거죠. 나간다 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다. 네. 그래서 네. 혹시 신문 보시는 분들 보면 여기 좀 몇 개 들춰 보시면 이런 뭐 전면에 이렇게 딱 그렇죠. 아파트 싸게 판다 이런 그렇죠. 광고. 네. 뭐 주변 시세는 3-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1,500만 원대, 뭐 2천만 네. 원 이하에 살 수 있다.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보통 보시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싸게 조합이 그 거품을 좀 빼고 싸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다. 이런 걸로 사실 출발한 거죠. 네.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이게. 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 동의나 아니면 땅 확보가 그래도 얼마 정도 돼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상당수는 사실상 땅을 거의 안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땅이 있으면 저희 셋이 모여서 여기 이제 아파트 지으면 잘 팔릴 것 같아.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 짓겠습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땅을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겠다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네. 일부는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흔치 않고 여긴 되게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잘 팔리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땅을 좀 사보자.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들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땅 사기 시작하겠다. 근데 딱 생각만 말만 들어보셔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땅 파는 지주들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아파트 들어와? 그럼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 그럼 이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합원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 많이 모으느냐, 그건 이제 돈을 모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네. 땅을 얼마나 재빨리 사느냐, 이게 관건인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오늘 버퍼링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좀 날카로우셨는데 예. 진정한 남탕이라고 남씨가 예. 나오는 예. 남씨라서 남탕. 남탕이.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우리 푸터 팬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저기 센스가 있어요. 예. 센스 있으시고. 예. 예전에 남생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생이. 남탕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이게 유튜브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기가 힘들다고 하실 정도인데. 네. 하여튼 뭐 한선원님께 노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 사업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대충 이해는 가겠는데 거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돼지머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돼지머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돼지머리가 뭐냐?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그 돼지머리입니다.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그러니까 가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끼워 넣는 형태. 이걸 그 업자들 사이에서는 은어나 암호로 돼지머리라고 좀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많이 모여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곧 여기 아파트 올라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돼지머리 조합원, 가짜 조합원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조합원 수 부풀리기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돼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서. 그러니까요. 아까 소머리는 없냐고 누가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합원이 일단 센스가 예. 좋아요 우리 푸터 팬분들이. 그러니까요. 네네. 각종 머리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조합원이 많아야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좀 몇 억, 뭐 몇십억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큰 돈이 모이게 그렇죠. 되는데 네. 실제 보면 한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도 한 몇백 명, 4,500명도 있지만 네네. 뭐 2,000명이 넘어가는 대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 이 돈을 원활하게 쓰거나 집행을 하려고 하면 총회를 보통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총회를 거치려면 조합원 수가 확보가 되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뭐 총회를 거치려면 과반수면 50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인 사람이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수를 허수로 잡아갖고 아까 그 돼지머리를 심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파트를 잘 지으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돈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또 이상하게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용역비다 아니면 홍보비다 이렇게 해서 뭐 바지 조합장도 세우고 그래서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빼먹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 조합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뉴스에서 보니까 경기도 양주에 이 현장이 하나 있던데 예. 갔다 오신 거. 예. 네.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가시죠. 네.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계속 무시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조합집행부가 총회를 강행하려고 참가자 숫자를 부풀렸단 겁니다. 급기야 참석자 명부를 서로 빼앗겠다고 쫓깁니다. 진짜 조합원들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측과 조합 측 경비업체 직원이 뒤엉켜 총회는 아수라장입니다. 이 난장판이 벌어지기 2시간 전 인근 지하철역에선 조합원들을 총회장으로 실어나를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또 다른 역에선 정체불명의 관광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0명가량 태운 이 버스도 총회장으로 향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은 아니세요? 조합은 아니야. 아니 조합원도 아닌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야, 너 와보라고 하는 거지. 조합원이 아니라던 이 남성 총회장에는 버젓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은 버스를 타면 일당을 쳐준 데서 왔다고 털어놓습니다. 15만 원 용돈 준대서 그냥 왔습니다. 참가 회비 명목으로 15만 원 준다 해서. 이 지역 주택조합에서 1,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1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지 어느새 8년째.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갈등의 배경이 된 가짜 조합원 논란은 사실일까? 돼지머리 하는데 돈을 우리 회사 돈을 먼저 줬어요. 조합원 최종 수는 1,300명 유지를 할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그거는 타짜예요. 네, 거의 뭐 첩보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인데 결국 이제 전체 조합은 1,300명 중에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300명의 돼지머리를 세운 거잖아요. 예. 이 돼지머리를 만들 때도 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업무대행사 내부 문건을 좀 한번 확인해봤더니 돼지머리 한 명 데리고 오는데 100만 원. 야. 그래서 이 모집책한테 2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람 모아서 이 가짜 명의 갖고 오면 그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데 돈 나가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이 모이면. 그러니까 총회할 때 이런 거 업무 집행했다고 하고 집행해서 뭐 수억씩 나가고 수십억씩 나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던 여러 명도 또 만나봤는데요. 좀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감사하시는 분도 심지어 그 사업이 잘 되는지 감시해야 될 분들인데 이분조차도 돼지머리여가지고 감사가 돼지머리예요? 감사도 돼지머리였어요. 야. 저희 이제 영상 아마 그 용어가 지금. 예, 네. 리포트 보시면 알 텐데 네네네.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취재진이 만난 이 가짜 조합원들은 조합 일은 알지도 못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술 먹다가 그냥 뭐 얼떨결에 걸고 조합은 만드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나는 나도 돈 내고 하는 거 아니거든. 어딘지는 아세요? 모르는데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조합의 예전 감사마저 돼지머리 조합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감사도 하셨잖아요. 감사. 감사는 얘가 그냥 넣더라고 거기다가. 네, 그거 머리 쓰는 것이 내 나이가 안 먹어가지고 그 미쳤다고 그래. 업무 대행사가 돈까지 줘가며 돼지머리를 모은 이유. 먼저 조합원 숫자를 부풀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광고해도 믿지를 않아요. 차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내가 30만 원 올리면 그렇게 안 넣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돼지머리로 확보한 조합원 수만큼 표를 그대로 가져가 조합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서명계를 우리가 받았어. 돼지머리 하는데 그거는 비밀로 해주셔야 돼. 내가 그거라 맞아. 다 도착했다니까. 네. 이게 돼지머리를 한 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100만 원에 거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뭐죠? 밤턴소년단님께서 그 세 단어로 오늘의 방송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남탕 돼지머리 버퍼링. 예. 아무튼 근데 버퍼링이 지금 없나 봐요. 별로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네. 지금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버퍼링은 있는데 와퍼링은 없어요? 아파요? 와퍼링. 햄버거 말씀하시는 거. 앞에 지금 PD분 고기를 네. 떨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개그가 한번 테스트를 거친 개그라는 거. 사전 테스트를 거치고 2차로 지금 여러분 공개가 된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 사실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가짜 조합원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사기죄나 아니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이 심사를 하는 타이밍이 몇 번 안 되는데 조합 설립할 때 한번 이 조합원들이 누군지 한 번씩 보는데 이때 조건이 이 사람이 무주택자냐 혹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았느냐 뭐 이런 거 전산으로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할 시청에도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시청의 양주시청의 공공주택 팀장 말이에요.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우리 행정청에서 허위 조합원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 검증, 감독 그런 것까지 해주는 기능이 없다. 법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렇겠죠. 일단 네. 그러니까 예. 하고 싶어도 우린 근거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술로 하는 건데. 예. 당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그쵸. 거잖아요. 계속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예. 제가 아재 개그 해가지고 버퍼링이 다시 나왔다고 지금. 아, 서영찬님께서 굉장히 뼈 아픈 지적을 왜 해주셨네요. 그러셨어요? 네네. 예. 양파링, 버터링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중물님 오늘 금지어 버퍼링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도 뭐 보내주신 소포는 제가 다음 주에 개봉을 잘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 이나님이 운영자급으로 지금 이 사태 대신 사과를 드리고 계시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행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네. 지금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곳이 비단 여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돼지머리라는 단어가 일단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여러 군데 가보셨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아마 그 서울에 있는 한 지역 주택 조합도 아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돼지머리, 그러니까 허위 조합원 말고도 땅을 산 것도 속인 경우입니다. 와. 땅을 안 샀는데 샀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 돈을 네, 샀다고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던 곳이고요. 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택 조합의 핵심은 조합원을 얼마나 모으느냐, 네. 땅을 확보하느냐 그쵸. 이거인데 여기 어떻게 좀 장난을 치는지 요 사례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낡은 건물 서너 채에 철거 예정이라는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곧 철거 착공 들어간다. 토지 매입하고 동률이 80% 넘었으니까 오늘 아니면 로얄책 없다. 이곳 조합원들이 4년 동안 모아서 낸 돈은 460억 원. 그런데 380여 필지 가운데 실제 사들인 땅은 15필지가 전부. 전체 3%도 안 됩니다. 늦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지역에 지금 거의 모든 전적이 땅값이 거의 배가 올랐고 아파트 가면 2.5배가 됐잖아요. 조합이 80% 넘게 확보했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필체와 실제 집주인의 필체는 전혀 다릅니다. 허위로 조작된 승낙서였습니다. 그건 절대 저는 못 써준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건 조합에 제출돼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4년 동안 460억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좀 의문이 갈 정도고. 그렇죠. 땅이 잘 비싸서 못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사고 싶어도 못 샀다.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은 했다. 그러니까 460억은 사실 네. 거의 다 썼다. 아. 썼는데 사고 싶어도 못 샀다. 너무 비싸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이 좀 전에 보신 영상에 나오는 그 업무 대행사 대표가 며칠 전 구속이 됐다고 뭐 예, 하던데. 저희가 이제 보도 나가고 나서 그 다다음 날이었는데요. 다다음 이제 날. 저희 취재했던 네. 뭐 취재원 중에 한 분이 결국에 이제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근데 이 업무 대행사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말 그대로 업무 대행사입니다. 네네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뭐 시행사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사실상 잘 모른단 말이죠. 인허가 과정도 되게 모르죠. 복잡하기도 그때 하고 좀 어려운 거니까 사실 그게. 그렇죠. 되게 서툴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원래 대신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조합원 모집도 해주고 그다음 거기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뭐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조합원들 대신해서 잘 모르는 조합원들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만 들으시면 그럼 조합이 거기에 일을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렇죠. 곳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상 거꾸로였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 업무 대행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쳇말로 부동산 꾼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돈은 여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한마디로 돈 한 푼 안 들고 들어와서 이거 우리가 업무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잘 모르니까 조합장 바지로 세워놓고 아까처럼 이상한데 이제 돈 빼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땅 열심히 사가지고 아파트 완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상당수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빼먹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돈 빼가는 일들이 수두룩한데 저희가 또 영상을 좀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영상 많이 나오네요 오늘. 예, 좋아요. 지난 2015년 사업 예정지 한복판 땅 4필지가 거래됩니다. 전형적인 알박기입니다. 누가 샀나 했더니 당시 업무 대행사였습니다. 이 땅을 6억 5천만 원에 사들인 뒤
6개월 만에 무려 5배 가까이 비싼 값에 조합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황당한 거래에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한통속이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가 예전 자신의 직원을 조합장으로 내세웠고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모조리 측근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조합원 모집, 광고, 하는 일마다 비용을 2배씩 부풀려도 조합장과 이사는 도장을 찍어줬고 감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자기 마음대로 용역 계약하고 집행을 한 거죠. 조합장 이사는 다 바보들이죠. 예, 허수아비죠. 자기 식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다 문제점입니다. 예. 인근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조합 설립 3년 만에 사업비 110억 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수십억대 빚만 남았습니다. 돈을 빼간 업무대행사 회장은 도주 중입니다. 착잡하죠. 말판이고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그냥 날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계약금 3천만 원 날린 것도 모자라 탈퇴하려면 3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할 판입니다. 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칭상 업무대행사가 조합이지만 저끼리 다 같이 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돈이나 빼가 나 그냥 빠지면 된다. 야, 조합원들은 네. 잘 하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런 사실 안다는 거죠. 사기죠, 사기 사실은. 그러니까. 사기고. 네. 그 범블비님께서는 보니까 네이버 TV로 켜놓고 채팅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범블비님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시죠? 심태선님이죠. 정말요? 그렇죠. 오, 몰랐어요? 몰랐어요. 실망스러운데? 예. 아, 저희의 아무튼. 가족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고양이에게 추루를 맡기다니 서영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 다들 지금 한 마음으로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신데요. 네. 근데 현행 법상으로 이 업무 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이게 활동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쵸, 안 되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내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그거 허락해주는 사람 그렇죠. 네, 자리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못하게만 돼 있습니다. 아니 처벌 규정이 없어요. 권고 정도인가요? 아니 권고가 아니죠. 아직 만들지 못한 거죠.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처벌할지의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답변은 또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답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맡기겠다. 그런데 업무 대행사를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이건 되게 하나만한 답변이 온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시청 그 직원분 답변도 그렇고 네네. 국토교통부 답변도 그렇고 정말 약간 책임 회피하는 듯한 그렇죠. 약간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 버퍼링 있는 사이에 삼한 주신님께서 들어오셨다가 예. 본방인 줄 알고 들었다가 보시면서 낚였다고 하시네요. 아, 이런 분들 3번 들어오시면 또 우리 찐팬 되시잖아요. 네네. 네, 삼한 주신님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본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가 아주 멋지신데요, 사만 주신님. 그 기획실팀이 전국적으로 이 실태로 좀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고. 이게 저희도 지금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요즘 이제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매입이 힘들어지니까 이 위태위태로운 조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하고 수도권, 그다음에 전국 6대 광역시에 있는 지자체 107곳에서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지난 17년 동안 자료였는데 지역주택조합 501곳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저희가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었는데 이 중에 완공에 성공한 곳을 봤더니 10곳 중에 2곳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확률상 17%? 예. 네. 그래서 501곳 가운데 완공한 사업장은 86곳, 딱 17%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을 사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조사하신 데 중에 땅을 좀 잘 사고 있는 데도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퍼센테이지 좀 내봤는데 네. 기준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의 시작은 조합 설립이거든요. 조합 그렇죠, 설립을 그렇죠. 하려면 토지가 15%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지주들이 이 내 땅을 나중에 앞으로 사용해도 좋아 이런 승낙서가 있거든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80% 정도 확보가 돼야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그 정도 돼야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이제 관에서
조합 설립 신청 승인을 내주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더니 이 15%에도 못 미치는 곳이 501곳 중에 223곳, 그러니까 45% 정도였는데요.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만한 땅, 이게 원래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토지가 네네. 95%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15%도 못 갖고 있는 야. 곳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런 상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광고 보여드렸겠지만 이 홍보관 이런 데 가시면 토지를 얼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사용 승낙을 얼마만큼 받았다, 뭐 66% 받았다, 70% 받았다, 80% 받았다 이렇게 홍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얼핏 들으면 토지 사용 승낙서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곧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전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승낙서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 노재필 선배가 이제 저한테 토지 사용 앞으로 이걸 써라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줬다고 해서 그게 제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돈을 주고 지불한 뒤에 등기를 해와야 이제 제 땅이 되는 것처럼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 네. 갑자기 남지영 기자한테 저를 사용하는 승낙서를 하나 써주고 싶은 생각이. 효력이 없다면서요. 왜 반대로 저기 남지영 기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리데스크. 프리데스크 이제 사용 승낙서 하나. 제가요? 남재현 기자의 사용 하나 써주세요. 사용 승낙서를. 써주 뭐 언제든. 프리데스크 내가 좀 필요할 때 부르면 한선 나오죠.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소유관계 없는 거. 없는 거죠.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써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전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엄연한 현실이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이거는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추진위를 설립하고 2년 동안 조합을 설립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사업 진척이 없으면 해산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데이터를 좀 꼼꼼히 봤더니 아직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도 못 낸 지역주택조합 280곳 중에 46%인 141곳이 해산이 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제 지인도 지금 지역주택조합 들어가 있다고 약간 희망에 부풀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진짜요? 예. 그 친구한테 이 소식을 좀. 근데 거기도 잘 되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청약도 마찬가지고 조금 가격이 그래도 시중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싼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점이죠. 예. 네. 실제로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완공한 그 아파트를 쭉 뽑아서 그 중에 한 20곳 정도 수도권에 있는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편차 클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완공 아파트 20곳에 직접 찾아가 보고 전화하고 해서 확인해 봤어요. 실제 마지막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물어봤더니 쌌다. 조금이라도 쌌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반값 아파트 뭐 30-40%는 뭐 아니고 조금이라도 쌌다가 20곳 중에 6곳. 그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14곳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조합원으로 들어갈 때 어떤 취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조합원 모아야 되니까 아까 제가 광고 일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싸다, 절반이다,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아까 보셨잖아요. 땅값 비싸서 못 샀다. 그럼 그걸 나중에 고스란히 조합원한테 저희가 땅을 살 때 돈이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돈을 더 내라. 네,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가 되는 거죠. 일종의 볼모로 잡힌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그래서 이른바 그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잘못 꺾이면 질질 끌려간다 이런 말씀도 스트레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해당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땅을 사겠다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또 가격을 올려 받을 거 아니에요. 안 팔거나. 근데 결국에는 땅값이 올라갈 때는 이게 진행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되게 더뎌지는 거죠.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도 사실 그런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땅 확보할 때. 그렇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뭐 마지막 질문 그래도 한번. 모든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건 아닐 테지만 아까 그 통계로만 봐도 상당수가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조언이나 어떻게 좀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정보들이 조금씩 공개는 됩니다. 뭐 예. 조합원 수나 토지 확보율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네. 거기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면 사업이 되게 지연되는 거다. 그런데 올라와 있다고 해도 믿을 건 못 된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저희 보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일이 진짜 실제 등기는 돼 있는지 조합 이름으로 땅을 확보가 돼 있는지 조합원 수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내가 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알려준다고 해요. 홍보관 가면 네. 이런 사항은 다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이거 땅값 올라가서 못 알려드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누가 봐도 등기를 보던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소유권이 넘어온 자료들이 뭐 한 90% 이상 탔다, 100% 이상 탔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섣불리 가입을 하시면 땅을 얼마나 샀는지를 보고 일단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 또 없나요? 처음 가장 핵심은 사실 땅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 부분을 사실 확인할 방법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막 다 샀다, 곧 착공된다. 그 저희 보도에도 나왔었잖아요. 곧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게 4년이 흘렀어요. 예. 네.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중물님께서 뭐 좌측부터 얼굴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럼 약간 가운데 정도 톤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에 또 일단 이따가 제가 카톡 보내드릴 테니까 사용 승낙서 미련은 못 버리셨나요?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걸로. 예. 남재현 기자는. 이분은 그런 거라도 받아 놔야 마음 편하신 분이니까. 왜냐면 요새 연말이라 섭외가 너무 안 돼. 아.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 구두로. 방송으로 박제된 겁니다. 다시 보기로 저희가 언제든 뒷말을 하지 않고 언제든. 예. 기획취재팀의 남재현 기자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3분 큐시트. 뭐 어제는 뭐 자막만 나갔는데요. 뭐 3분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네. 자, 6시 기준 신규 확진이 2,072명이에요.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숫자입니까? 그런 숫자인데 오늘 이제 4,000명이 처음으로 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비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신하신 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태아가 죽었는데 사산이 됐는데 태아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지난 18일에 이 산모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고 당시 임신 24주였는데 태아의 사망이 22일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그 태아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에크모 환자라는 게 있는데 에크모 환자가 뭐냐면 중증 환자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을 못 해가지고 그 몸에서 피를 뽑아서 산소를 넣어서 그 몸에 다시 넣는 그걸 이제 에크모 치료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전국적으로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30명대였는데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크모 치료 자체가 그 병원마다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다음은 자막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큰절을 했고 사죄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배종호 교수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전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 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 그다음에 미국 주유소를 가면 주유소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조 바이든, that's me, I did that. 뭘 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조 바이든인데 내가 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이런 건데 기름값이 1년 동안 62%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값 올린 거는 조 바이든 때문이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을 확보해가지고 기름값도 내리고 그다음 다른 물가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채팅창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띄우시죠?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뭐입니까? 예. 네. 남은 게 없나요? 지금 어떻게 시간 끌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예.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그 소행성 영화에 보면은 소행성이 이제 지구로 달려오는 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네. 그 우주선 쏜 거예요. 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네. 내년 한 9월쯤에 160m 정도 크기의 그 소행성하고 충돌해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뭐 굉장히 버퍼링도 있고 난리도 아닌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셨네요 벌써. 네네. 이제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본방 이어지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내일 또 저희가 김정원 기자와 함께 네. 월드 나우. 월드나우 끝판왕이죠 사실 이번 주에 예.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